자, 시작합시다. 이 지문은 독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어요. 독해하는데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정답을 찾기에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독해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터널인데 빌트라고 써 있죠. 빌트라고.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공이 많이 쌓여서 이거는 동사가 아니구나. 동사는 얘구나.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가 주어를 이루고 있구나. 이 정도쯤은 이제 자연스럽게 감을 잡을 겁니다. 테임스가 영국에 있는 강이에요. 강. 테임스강 아래에 건설된 첫 번째 터널은 이렇게 해석되죠. 터널은 디자인되었습니다. 요 양반에 의해서. 이게 첫 번째 문장이죠. 자, 두 번째 문장을 봅시다. 이제 이 양반 얘기가 나와죠. 플레드라는 말이 나와요. 플레드는 도망치다, 탈출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브루넬은 프랑스 혁명에서 탈출했어요.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 뉴욕이랑 런던으로 도망을 쳤죠. 프랑스에서 나와가지고 뉴욕에도 갔다가 런던에도 왔다가 그러다가 어느 쯤에 그를 발견하지. 어디서 발견해요? 채무자의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래서 몇 번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지만 영어는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에는 반드시 목적어 자리에 제귀 대명사를 써야 합니다. 반드시 제귀 대명사를 써야 되죠. 영어는.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죠. 힘이 아니고 himself가 돼야 되지. 자, 그 자신이 채무자의 감옥 안에 있는 걸 발견했다?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다.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죠.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봤어요. 뭘 봤냐? 쉽웜은 좀조개인데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가득했다면 이 좀조개가 뭔지를 아마 찾아봤을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데 일도 관심이 없어서 찾아서 내가 사진을 띄워주려고 했는데 너무 혐오스러워서 그걸 보고 몇 초 이상을 못 보고 있겠더라고. 굉장히 극혐이야. 너희들 지렁이 알죠? 지렁인데 선생님 팔만 해. 하얀색이고. 상상해봐. 내 팔만한 지렁이가 꿈틀꿈틀대면서 다니는 거야. 그걸 못 보겠더라. 나도 오래 장식으로 이걸 수업 시간에 보여주면 애들이 기겁을 하겠구나. 그래서 자료화면을 안 띄웠어요. 자, 감옥에서 그는 봤는데 뭘 봤냐면 좀조개가 구멍을 뚫는 걸 봤어요. 구멍을 뚫었는데 어디다 뚫었습니까? 나무 판자를 통해서 구멍을 뚫린 걸 봤죠. 옛날에는 건물들이 나무로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 좀조개가 기어다니면서 바닥에 구멍을 뚫는 거야. 근데 어떻게 뚫느냐? 첫 번째, 통과시킴으로써인데 씹혀진 나무 조각을 그것의 몸을 통해서.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이거는 좀조개를 보면 금방 알아. 이것 때문에 내가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 사진을. 뭐냐면 좀조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가 요 앞에 입이 나무를 아가작 긁으면 이렇게 그 내용물이 얘 몸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걸 똥을 싸. 이렇게 나무를
아그작아작 가먹으면서 그걸 씹은 게 몸을 통해서 똥으로 나와요. 그렇게 그림을 괜히 봤어. 설명하는데 막 상상이 돼, 그 그림이. 자, 그리고 그걸 이제 배설하죠.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것이 전진해 나아가면서. 이 좀주기의 특징입니다. 절대 집에 가서 수업 마치고 진짜 레알? 좀주개가 뭐지? 이렇게 검색하지 마세요. 좀조개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절대 검색하지 말아요. 좀조개 얼마나 많이 검색할까 궁금한데. 자, 그래서 이제 릴리즈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얘가 교도소에서 나온 거야. 나와서 브루넬은 아주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그의 관찰에 공을 들였어요. 그리고 결국에 만들었죠. 엄청난 크기의 드릴을 만들었는데 이 드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나사 있지. 나사 모양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 드릴을 만들었어요. 어떤 칼날이냐면 파헤쳐진 물질을 그것의 길이 아래로 통과시키는 그런 칼날을 가진 드릴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게 존죽의 원리랑 똑같죠. 이렇게 드릴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비어 있는 거지. 이 부분이 비어 있어서 드릴이 땅을 파고 막 내려가면 여기로 흙이 빠져나와 가지고 요렇게 좀조개가 나무를 씹어서 똥으로 싸듯이 앞부분에 이렇게 통로가 있어 가지고 흙을 팔면 그 흙이 빨려들어서 밖으로 배출하는. 보통 드릴은 흙을 파면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데 이 사람은 이런 드릴을 개발했어요. 이 사람이. 자, 컴마 찍고 나왔죠. 그리고 그것은 사용되었습니다. 터널을 뚫기 위해서. 어디서? 웨핑에서 여기까지. 터널은요 18년 짓는데 18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10명의 사람이 죽었지 건설하는 동안에. 자, 그것이 열렸을 때 개장했을 때 터널을 첫 번째는 타겟이 목표가 되었지. 도둑들에 의해서. 어떤 도둑들이냐면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에? 어두운 그림잠 속에. 거기서 기다리며 누워있는 도둑들이야. 근데 왜 그 짓을 하고 있냐? 의심하고 있지 않은 보행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터널 그늘지게 딱 숨어 있다가 아무 의심 없이 지나가는 보행자들에 대해 짜잔! 돈 내놔! 이런 거 하려고. 자, 요 회사가 터널을 인수했어요. 건네받았어요. 1869년도에. 그리고 지금은 요거 우리나라로 따라지면 뭐 2호선, 4호선 골드라인이 강을 통과해서 그 전철이 지나다닌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돼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거기에다가 본문 분석을 해오라고 시켰는데 이게 칸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이걸 만들었어요. 돌리세요. 한 사람당 앞뒤로 있거든. 한 사람당 2개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개씩. 빨리 돌리세요. 한 사람당 2개씩. 교재를 이렇게 덮어놓고 앉아 계시면 어떡해요? 이다혜 학생. 교재도 펼쳐야지. 한 사람당 2개씩. 네. 남는 건 어디 있어요? 모자랐어? 2개가 모자랐어? 말만 하세요. 잔뜩 준비했으니까. 그래, 내가 겁나게 많이 줬는데 2개가 모자란다는 건 앞뒤가 안 맞지. 남은 건 나 줘요. 남어? 어차피 또 줄 거니까 뭐.
자, 이제부터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걸 왜 시키냐면 아무리 어법은 뭐 따로 설명하더라도 영어로 된 글 자체를 여러분이 스스로 이게 어떤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을 철저히 한목에 그리는 능력이 없으면 백날 선생님이 수업을 해도 막상 학교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 손을 못 댑니다.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적어온 사람 있으면 옮겨 적으세요. 옮겨 적으세요. 뭘 적어? 제일 처음에 주제를 적어야겠지. 주제를 적고 그리고 서론 밑에 세 칸의 줄이 있죠? 그 세 칸의 줄에 여러분이 적어온 게 없으면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 지문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서론을 찾아서 그 서론을 짤막하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본론이 있죠. 본론은 칸도 많아요.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짧게 요약해서 쓰고 그 다음에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또 쓰고 그 다음 주제는 이거 보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주제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만든 주제를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무슨 글이다. 뭐 정보를 소개해주는 글이다. 응? 과학에 대한 이야기다. 써보세요. 본문 출제는 2021 수능 영어 19강 2번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해석을 쓰려고 하면 안 돼요. 해석을 쓰려고 하면 안 돼. 가능한 줄여서 써야 됩니다. 줄여서.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의 이 메모를 바꾸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고 특히 본론에 그 빈칸이 많다고 아예 거기다 해석을 쓰려는 유혹을 받으면 안 돼. 그 유혹을 이겨야 돼. 그것을 그러면 안 되지. 서로 해당하는 부분을 서로 쓰면 되잖아. 언니처럼 본론부터 쓰던 거지. 꼭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문장으로 안 써도 돼요. 요약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문장이 아니어도 돼. 금족의 극형 이렇게 쓰지 말고. 다 있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건 처음이니까 좀 길잡이를 해줄게요, 내가. 주제를 한번 봅시다. 주제가 지금 터널 얘기가 나오죠. 터널 얘기. 터널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터널이 아니잖아. 그쵸? 어딨어? 이 양반이 지은 터널이죠.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지었어요? 좀족의 보고서 그거 보고 따라한 거잖아. 그거 보고 따라한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제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좀 조개를 보고 영감받아 브루넬이 지은 터널 이야기. 요 표현들이 들어가야 돼요. 요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주제엔 이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터널 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 지문에서 가장 핵심어는 터널과 좀조개입니다. 터널과 좀조개. 그래서 그 두 단어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써놓은 주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주제에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서론을 한번 봅시다. 자, 서론은 여기부터죠. 여기. 아이고, 왜 안 바뀌었지? 이야, 바뀌었다. 서론은 이거죠, 이거. 여기까지가 서론이야.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럼 본론을 봅시다. 본론 같은 경우는요. 얘기가 몇 조각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본론은 얘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도망쳐가지고
여기저기 도망치다가 감옥에 갇혔다. 이게 첫 번째 본론이지. 두 번째는 감옥에서 좀조개가 나무 판자에 구멍 뚫는 거를 지켜봤다. 이게 두 번째 본론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좀조개를 본따서 어마무시한 들을 만들었다. 들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 드릴이 터널 뚫는 데 사용되었고 터널 짓는 데 18년 건설 중에 10명 죽었다. 이거죠. 이거. 그 다음이 마지막 본론이 이거죠. 터널은 근데 처음에 개장됐을 때 도둑놈의 새끼들이 어두운 데 숨어가지고 보행자들 돈 털었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결론이잖아. 결론. 왜 안 바뀌어? 이게 결론이죠. 이게 결론. 결론이 좀 묘하지만 그 터널은 지금 이렇게 됐다. 자, 못 쓴 학생들은 빨리 쓰세요. 이걸 참고해서 쓰세요. 못 쓴 학생들은. 쓴 학생들도 내가 너무 이것을 간단하게 썼다 생각되는 학생들은 이걸 참고해서 살을 더 붙이세요. 그리고 개인 단어장에 단어 밑줄 친 거 안 적은 학생들 빨리 적으세요. 적은 학생들은 안 적어도 되고 안 적은 학생들은 빨리 개인 단어장 다 꺼내 놓으세요. 확인해 봅시다. 막 따끈따끈한 냄새가 나는데 언제 갔어요? 저거 왔어요? 본론 부분은 다시 말하지만 핵심 어휘만 갖다가 글을 쓰는 겁니다. 이거 해석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 선생님이 칸을 많이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 칸을 다 채우려고 하면 안 돼. 그 유혹을 이겨야 돼. 그건 해석 쓰기야, 해석 쓰기. 자, 아직도 이거 못 쓰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해 줄게. 잘 들어봐요. 자, 서론과 결론은 확실히 내가 만들어줬죠. 본론 다시 정리할 테니까 잘 들어. 안 되는 학생들은 그냥 적으세요. 자, 본론은 1번. 브루넬이 프랑스 혁명 피해서 뉴욕과 런던으로 도망감. 끝. 2번. 감옥에 갇혀서 좀조개가 나무 판자 구멍 뚫는 거 지켜봄. 끝. 3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좀조개 본딴 엄청 큰 드릴 만듦. 끝. 4번. 그 드릴로 터널 뚫어서
뭐 그 드릴로 터널 뚫었음. 끝. 뭐 18년 걸리고 10명 죽고 이것은 내용일치를 물어볼 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요약문엔 굳이 적을 필요 없잖아. 어려운 말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거는 보면 금방 아는 거 아니야. 너희가 지문을 봐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만 정리하면 끝나죠. 그 정도만 정리하면 끝나요. 많은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칸이 많다고 해서 막 다 쓰려고 하지 마. 그걸 이겨내야 돼. 해석 쓰는 게 아니야. 그거는. 자, 요 시계로 7시 반에 두 번째 지문 시작하겠습니다. 3번 지문이죠. 아, 3번 지문을 하기 전에 어법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자, 30분에 어법 설명 시작합니다. 본문 출처 위에다가요. 오늘 날짜 적으세요. 8월 19일입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확인할 거예요. 선생님이 다음 주 수요일에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거 지금 못한 학생은 동영상 보고 반드시 해와야 됩니다. 자, 어법 설명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주어 알맹이가 단수기 때문에 was 나오는 건 뭐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를 많이 공부했으면 감이 오죠.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나오고 by가 나오면 수동태라는 거 감이 오고, 이건 아까 설명했고. 3번은 저기죠. 분사구문. 요 사이에 he, was가 생략된 거지. 4번은 계속적용법이고. 자, 5번은 사람인데 ed냐 ing냐 그걸 묻는 거죠. 그걸 묻는 거. 이게 unsuspected가 되면 의심되지 않은 보행자가 됩니다. 그럼 의심되지 않은 보행자는 말이 이상하잖아. 의심하고 있지 않은 보행자가 돼야 말이 되죠. 그래서 이게 ed가 아니라 ing가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전부 좀 과거, 요거 하나. 지각동사 목적어 뒤에 목적격보로 동사 원형 나온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딱히 어려울 게 없어요. 넘어갑시다.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자, 한번 볼게요. 독해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독해온 거 말도 안 되는 독해를 해왔거나 독해를 제대로 안 해온 학생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 동영상 보고 다 정리해서 와야 됩니다. 검사해서 안 된 학생은 10시 수업 마치고 남아서 이거 하고 가야 돼요. 봅시다. 1796년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천문학자 우리 M 형님이 K 그의 조수인데 K를 해고했대요. 왜 했냐 뒤에 나오죠. K가 관찰했기 때문에 해고했어요. 뭐를?
요거 스텔라 트랜짓이 별이 요거 얘기지 요거 시간이 거의 1초 더 늦게 관찰했기 때문에 M이 한 것보다도. 그러면 저 문장을 딱 맞췄을 때 감이 딱 오겠죠. 아, 그러면 이 1초 더 늦게 관찰한 게 뭔 얘기인가를 쭉 풀어나가겠지. 뭔 얘기인가를. 계속 봅시다. 자, M은 확신했어요. 뭐를 확신했어? 1794년 내내 지난주 월요일 날 그 고등어법 필수 문항에 나왔던 거죠. through 다음에 연도 시간 나오면 시간 내내 월요일 했던 거 지난주에. 1794년 내내 차이가 없었다는 걸 확신했대. 그 둘 사이에. 그리고 나서 1795년 8월에 K는 발견되었죠. 뭐가 발견돼? 자,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발견됐는데 이번엔 대략 0.5초 더 늦게 M보다도. 이제 드디어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 1795년 8월에 K가 M보다 0.5초 정도 더 늦게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발견됐어. 즉 M이 찾아낸 거죠. 이 새끼 봐라 이거. 나보다 0.5초 늦게 시간을 기록하고 있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그 다음 걸 해석하려고 보니까 이상한 게 써 있어요.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는 얘기인가. 이제 이런 건 좀 깐깐하죠. Call one's attent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주의를 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사람의 주의를 끌다. 그래서 그의 관심이 그 오류에 끌렸죠. 오류에 끌렸어요. 그리고 뭐뭐인 것 같았는데 뭐뭐인 것 같았냐면 그가 겁나 노력하고 있었던 거, 애쓰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했어요. 언제? succeeding은 어려운 말로 계승하는, 쉬운 말로 따라오는, 더 쉬운 영어로 following이란 말입니다. following. 다음에나 이어지는. 성공하다가 아니에요, 얘는. 이어지는 달까지 계속 증가한 거야. 그리고 1796년 1월 달에 자, 어떻게 됐어요? 대략 1초에 요거는 분수 표현이에요. 분수는 영어로 어떻게 쓰는 거냐면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을 때 분모는 서수로 씁니다. 분자는 기수로 쓰고. 그러면 서수는 뭐예요?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런 걸 서수라고 하고 기수는 그냥 1, 2, 3, 4, 5, 6, 7, 8 이걸 기수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분자가 2가 넘으면 반드시 분모, 영어로 분모 쓸 때 s를 붙여야 돼요. 이런 건 고등학교 시험에 안 나와요. 영어로 여러분들이 유학 같은 거 갔을 때 그때는 겁나 중요하죠. 논문 같은 거 쓸 때. 이런 것도 모른다고 교수한테 엄청 욕먹죠.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시험에는 1도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0.5초 빨랐던 게 이제 10분의 8초, 0.8초까지 빨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M이 K를 해고했죠. 이 얘기지, 이 얘기. 이 얘기가 짜잔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해고한 사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나온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자, 오류가 심각했어. 오류가. 왜 심각했냐면 시계의 보정이 관찰에 달려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또 왜 심각했냐면 모든 이 장소와 시간의 그 관찰이 시계에 달려있기 때문이래.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이해하기 쉽죠? 이해하기 쉽지. 여러분들이 뭐 전혀 시계도 안 쓰고 스마트폰만 보고 쓰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계라는 것이 이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랑 위도랑 경도 같은 게 나뉘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나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얘들이 딱 시간을 탁 정하면 세상의 모든 시계가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정해놓은 그 시간에 따라서 시계를 맞춰요. 여기서 정해놓은 거 따라서. 그리고 그렇게 맞춰놓은 시계가 다른 모든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시간의 기준이 되는 거야. 얘들이 만약에 1초 정도가 느려지면 이게 해외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우리나라쯤 오면 예를 들어 1분 정도가 느려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업 시간이 7시인데 수업 막 7시가 넘어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학생들한테 1분 늦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 1분 정도의 차이는 몇십만 명을 죽일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확도가 생명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자료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본문 출처 2021 수능 영어 19강 3번. 3번. 아까 썼던 거를 또 써야지. 뒤에다가 왜 또 새 걸 쓰려고 그래. 그렇지. 쓰고 주제 쓰고 서론 쓰고 본론 쓰고 결론 쓰고 시작하세요.
자, 선생님이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서론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서론은 이렇게 까지가 서론이죠. 본론부터 할게요. 이번엔 본론은 어디입니까? 본론은 아니 본론이란다. 결론은 여기죠. 이게 결론이죠. 이게 여기까지가 결론이죠. 가운데가 본론이고. 자, 그럼 서론은 어떻게 됩니까? 천문학자 이게 메스칼라인이죠. 메스칼라인이
킨너브룩 그해줘서 킨너브룩이 1초 늦게 그 별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해고했다. 이게 서론이지. 더 줄이면 천문학자 메스컬라인이 1초 늦게 별 움직임 관찰한 조수 해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M이라고 하고 K라고 해도 상관없죠. 더 줄이면 M이 K 해고. 왜? 1초 늦게 별 움직임 기록. 더 줄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첫 번째 본론은 이거죠. 자, 여기까지가 본론 1이지. M은 1794년에 문제 없다고 확신. 이거죠. 문제 없다고. 그 다음에 2번이죠. 본론 2는 뭐예요? 여기까지. 본론 2. 1795년 K가 0.5초 늦게 기록. 이거죠. 본론 2가. 본론 3. 자, 쭉 가면 본론 3은 오류를 고치려고 겁나 노력. 이거죠. 본론 3은. 본론 4에 들어가면 여기까지가 본론 4죠. 그러나 계속 증가. 시간 계속 증가. 그래서 본론 4에 와가지고 여기까지. 1796년 1월에 0.8초까지 증가. 해고. 이거지 본론이 지금. 본론이 총 4개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본론이. 이걸 여러분의 말로 줄여서 써야죠. 아직 못 쓴 학생들 빨리 써보세요. 자기 답이 맞는지 다시 한번 보고 고쳐보세요. 맞으면 안 고치면 되는 거고, 고치면 이상하다 하면 고쳐야 되고.
이해 안 되는 건 질문하세요. 53분까지면 충분하겠지? 55분까지 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칸이 많다고 그걸 꽉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 이걸 줄여서 만들어줘야 되나? 자꾸 막 채우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 같아 너희가.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주제 얘기를 하고 문제 보겠습니다. 정리 안 되는 학생 선생님 동영상 보고 다음 시간에 해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주제를 봅시다. 주제는 반드시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얘기가. 별 관측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 처음에 0.5초, 0.8초, 그리고 0.8초까지가 있나? 그 이상은 없나? 아니다. 제일 처음엔 1초였지. 1초. 그러니까 0.5, 0.8, 1초까지 나왔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성. 여러분의 주제엔 반드시 이 두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 두 개가. 쉽게 쓰면 별 관측에서의 정확성. 이렇게 쓰면 쉽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쓰면.
뭐 좀 더 어렵게 쓰면은 별 관측 정확성에 달려있는 뭐 시계의 보정 뭐 이런 걸 또 풀었을 수도 있을 테고. 이 두 마디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M과 K 얘기가 아니에요. M과 K 얘기는 별 관측 정확성을 하는 사람들일 뿐인 거야. 이 사람들은 중요인물이 아니야. 여기서 중요인물이. 중요한 건 별 관측의 정확성이지. 여기에 세상의 모든 시계, 세상의 모든 장소의 정확성이 딸려 있기 때문에 이 두 마디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자, 어법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요. 딱히 뭐 어려운 어법은 없어요. 딱히 어려운 어법은 없고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얘입니다. 이 지문이요. 굳이 나누자면 이런 구조죠.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로 이 for은 뭐예요? for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for은 보통 전치사야. 뒤에 동명사가 나오거나 명사가 나와야 돼.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다희 학생. for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다희 학생.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for은 뭐다? 문장이 나왔으니까. 전치사가 아니라 오성민 학생 뭐다? 접속사죠. 접속사. for이 접속사이면 때문에입니다. 때문에. because예요. 그 다음 for 뒤에 나와 있는 애들이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야. 굳이 따지자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목적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야. 도치가 일어난 거예요. 도치가. 시계 보정은 그러한 관찰에 의존했다지. 의존했기 때문에 또 모든 그 장소와 시간의 모든 관찰은 시계에 의존했다. 이거 아니야. 도치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심각했어. 왜? 시계의 보정이 관찰에 의존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왜? 모든 장소와 시간의 관찰이 그 시계에 의존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나와야죠. 두 가지가.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단어를 안 찾았는데 이게 mediate이 명상하다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dispute은 분쟁이거든. 학문적인 분쟁을 어떻게 명상하냐면 개소리죠. 중재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중재하다. 학문적인 분쟁을 어떻게 중재해야 하는가? 전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어디 나와? 두 번째, 정확성이죠. precision, 정확성. 천문학적인 관찰에서의 핵심. 정답이지. 2번. 정답. 2번이죠. 그 다음 갈등 조정. 어떤 분야에서든지 필수적인 기술. 뭔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부 다. 2번이죠. 2번. 자, 그 다음 요 지문이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다고 칩시다. 학교 시험에. 여러 가지로 나올 수도 있겠죠. 한번 거기다 써봐요. 이 지문이
학교 시험에 출제됐다면 첫 번째, 얘는 어법으로 나올 것 같은데. 두 번째, 내용일치로 나올 것 같은데. 세 번째, 순서, 글의 순서가 딱인데? 자, 뭔 소리야. 문장 삽입이지. 어이, 말도 마셔요. 얘는 딱 서술형 각이야. 서술형 각. 서술형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문장을 표시를 해주시고. 이런 건 지칭 추론이지. 뭔 소리야. 얘는 어휘 문제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건 연결어 각인데? 8개 중에 최소한 하나, 많게는 2개만. 많이 하지 말고. 이걸 어디다 쓸까? 글의 종류에다가 쓰세요. 글의 종류 자리에다가 이거 우리 학교에서 시험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다. 써보세요. 왜 안 써? 요거 교재에다가 써놔. 내가 또 써주기 귀찮으니까. 교재에다 써놓으세요. 해석지에다 쓰면 안 돼. 교재에다 써놔야 돼. 교재에다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그 추론을 한번 보고 싶을 뿐이야. 하다 말았어. 꼭 해와야 돼. 다음 시간에 동영상 보고. 이거 안 적은 학생은 다음 시간에 검사할 거예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제대로 숙제가 안 되온 학생은 10시 마치고 하고 가야 됩니다. 집에. 자, 하나 더 합시다. 이거는 뭐 할 게 없어요. 너무 쉽죠. 내용도 쉽고 뭐 어렵지도 않고 독해하는데. 정답이 몇 번이에요 이거? 몇 번? 손가락으로 표시해봐. 몇 번? 문제를 안 풀었어 이 새끼다. 큰일 났네 이 새끼들 이거. 문제를 안 풀었어. 이 다음에 몇 번? 몇 번? 왜 문제를 안 풀어? 이상한 놈들이 있어. 문제를 풀어야지. 자, 봅시다. 이거는 이거 하지 마요. 이거 하지 마요. 그럴 가치가 없는 글이니까. 자, 할머니가 right away, 바로 당장이라는 뜻이죠. 바로 당장 대답하지 않았을 때 K는 걱정했대. 그리고 뭔가를 말하려고 시작했대. 그러나 그녀가 할 수 있기도 전에 봤어. 뭘 봤어? 할머니가 들어오는 서랍이잖아, 서랍. 서랍에 뻗는 걸 봤어. 뭘 뻗었겠어? 다리를 뻗었겠어? 머리를 뻗었겠어? 손을 뻗었겠지. 손을 뻗는 걸 봤어. 근데 어디 있는 서랍이야? 할머니 침대 옆에 있는 서랍이지.
그리고 이것도 지난주 월요일에 했던 거죠. to 소유격 명사. 놀랍게도 지난주 월요일에 한 겁니다. K가 놀랍게도 뭐 K가 그냥 놀랍게도 테이프 리코더를 끄집어냈대. 누가? 할머니가. 자,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어디서 저 테이프 리코더 얻었지? 구했지? 이거 적어 놓으세요. From the looks of it. 보아하니 혹은 얼핏 보면 겉으로만 봐도 보아하니 얼핏 보면 겉으로만 봐도 뭐 이런 말이야. 자, 얼핏 보니까 그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그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 K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와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도. 근데 테레사는 좋아하지 않았어. 전화기 사용하는 거. K한테 말도 했었네? 뭐라고? 아야, 나 알러지 있다, 얘야. 뭐한테? 세상이 만든 물건에 알러지가 있다. 절대로 인간이 만든 이런 말 안 했대. 항상 세상이 만든 이런 말을 했대. 어떻게, 왜, 자, 질문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테레사가 말했어요. 자, 이 리코딩 이거 녹음 만들었어. 녹음했어. 왜? 아니, 안 까먹으려고. 네가 좀 잘 좀 들어줘. 자, K를 쳐다봤네. 확실히 하려고 쳐다봤죠? 뭐를 듣고 있나? To shock, to say. 투투죠, 투투.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K는 그냥 고개만 끄덕인 거야. 앉아가지고 의자에. 할머니 휠체어를 바라보면서 테레사가 테이프를 틀 때. 이거 좀 별 얘기 없어요. 큰 내용도 아니고 중요한 내용도 하나도 없고. 내용 이런 거는 뭐 대명사 추론 같은 건 너무 쉽죠. 이거 쉬는 할머니지. 테레사야, 테레사. 이것도 할머니고. 그 다음에 할머니죠. 이것도 할머니고. 그러나 앉은 것은 K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죠. 뭐 정리할 것도 없고 뭐 어법으로 설명해 주는 게 마땅한 것도 없고 넘어갑시다. 자, 이것을 미리 해온 학생은 단 한 명도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해봅니다. 이거 꺼내세요. 이거는 지금 꺼내봤자 소용없고. 첫 번째,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모르는 단어에 밑줄 쳐야 된다. 이 새끼들아. 모르는 단어에 밑줄 치고 질문 옆에다가 모르는 단어 계속 쓰고 그 다음에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문제를 푸세요. 15분까지.
기본단위 밑줄치고 개수부터 쓰라고 했잖아. 문제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문제 푸세요. 대충 한번 쭉 훑어보고 문제 꼭 푸셔야 돼요. 이거야? 자, 봅시다. 선생님 지금 강의해 주는 거 집에서 숙제로 보고서 독해 써와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시작합니다. 12세기에서 13세기에 첫 번째 매뉴얼, 뭐 설명서, 뭐 그게 나타났대요. 나타났대. 어떤 설명서냐? 식탁 예절을 가르쳐주는 설명서죠. 근데 누구한테 가르쳐줘? 귀족의 자손들에게. 귀족의 자손들에게. 자, 그거는 장르, 뭐 한 분야였대요. 어떤 분야냐면 그 후로 subsequently가 그 후로 이런 뜻이야. had a great success. 대박이 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장르였습니다. 언제? 근대 초기에. 근대사 초기면 1800년대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두 가지 그 책 나와, 책. 어떤 이 매뉴얼들이 나오는 거야. 첫 번째는
요 양반이 쓴 저거고, 두 번째는 요거죠. 저 사람이 쓴 저거.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잘 보세요. 자, 그것은 그 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장르였습니다. 초기 근대사에. 근데 그 예시로, 그 매뉴얼의 예시로 두 개가 나왔지. 그 다음이 뭐예요? 많은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만든 장르가 되는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여기서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이면서 여기서는 생략이 된 거지. 자, a variety of는 다양한이야. 다양한 방식과 의미에서. 이것들은 모두 도구, 수단입니다. 근데 인텐디드까지 갑시다. 의도된 도구 혹은 수단입니다. 뭐 하려고? 정의를 내리거나 구분 짓기 위해서 뭐를? 누가 안에 있는지를, 누가 밖에 있는지로부터. 그럼 이게 뭔 소리인지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 있어. 참가자들을 추방당한 사람들로부터 구분시키는, 분리시키는. 정리하면 이거죠. 다양한 방법과 의미에서 이것들은 모두 의도된 수단인데 참가자들을 쫓겨난 사람부터 분리시키면서 누가 쫓겨난 사람들인지로부터 누가 참가자인지를 정의 내리고 구분짓기 위한 의도된 수단이었다. 뭐가? 이 매뉴얼이. 자, 계속 가볼게요. 자, for this, 이 이유 때문인데 무슨 이유냐? 존 예의범절의 설명서인데 귀족들에게 밑에 보면은 초점이 맞춰진 이러고 의역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귀족들에게 어드레스는 말하다야. 말하다. 전달하다. 귀족들에게 전달된 좋은 예절의 매뉴얼은 항상 부정적인 언급을 가지고 있는 이 이유 때문에. 누구에 대한? 농부, 소작농에 대해서. 어떤 소작농? 나쁘게 행동하는, 못되게 행동하는. 그리고 뭘 몰라? 규칙이 뭔지를 모르는 소작농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항상 가지고 있대. 어디에? 이 매뉴얼이.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제외돼. 이 주인 식탁에서. 식사 예절은 그래서 신호, 표시가 됐어요. 사회 장벽에. 그리고 불가능의 표시. 사회 장벽을 깨부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표시. 자, 여기까지는 저 식사 예절을 말해주는 매뉴얼에 대한 소개가 딱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인부터 여기까지는 이 매뉴얼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거야. 쫓겨난 사람과 참가하는 사람, 즉 이게 좀 식탁 예절이니까 그 식탁에서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 참가자겠지. 그리고 그 식탁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쫓겨난 자들이고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이 후이지 아웃이고 참가하는 사람이 후이지인이죠. 그래서 교범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를 이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할 건가? 밥을 못 먹게 할 건가?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교본이라는 게, 매뉴얼이라는 게. 그리고 특히 이 매뉴얼은 귀족들에게 소개된 이 매뉴얼은 소작농, 농부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늘 갖고 있는데 어떤 농부냐? 행동을 엉터리로 엉망진창으로 하고 규칙도 모르고. 즉, 이 교본의 특징은 뭐냐? 식사 시간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을 구분짓는 건데 이 시대에는 이 성주나 귀족의 식탁에 소작농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극히 일부가. 말 잘 듣는 소작농들한테. 그러나 대부분의 소작농은 식사 예절이 몰라요. Who doesn't know what the rules are? 식사 예절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양손으로 막 집어 먹고 막 개걸스럽게 먹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러니 이 교본 이 매뉴얼에서 아우 부정적인 거 걔들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아우 식탁에 걔들 끼워주지 마. 이런 얘기만 잔뜩 써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농부 소작농은 늘 제외되지. 귀족들 그 식탁에. 결론이 나죠. 그래서 식사 예절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사회적인 장벽을 만드는 역할을 했고 사회적인 장벽을 깨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역할을 한 거야. 식사 예절이라는 게 이 시대에 근대 시대 초기 근대 시대 좋은 얘기가 아니죠. 이건 부정적인 글입니다. 부정적인 글. 답을 골라보세요. 자, 식탁 예절, 계층 구분을 위한 표시로서의 식탁 예절. 아까 답 몇 명밖에 못 봤는데 좀 보고 올까? 왜 답을 안 골랐어? 빨리 찍어 뭐라도. 자, 지금 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5번이야. 자, 5번 해석하니까 잘 봐요. 예절의 역할.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 데 있어서 예절의 역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 데 있어서 예절의 역할은 아니에요. 식사 예절이 사회 장벽의 표시고 사회 장벽 깨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표시인데 어떻게 5번이 답이 되냐 이놈의 새끼들아. 완전히 헛짚었지. 5번 헛짚었지. 정답은 뭐예요? 계층 차이를 위한 표시로서의 식탁 예절 1번이죠. 1번.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는 뭡니까? 오늘 나눠준 요 해석지에다가 지금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내가 해석을 해줬습니다. 본인이 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동영상 보고 의미덩어리 나눠서 해석 써오면 되고 그 뒤에 나오는 4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해봐야 되죠. 하다가 전혀 모르겠으면 그 부분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아예 안 해오면 안 돼요. 아예 안 해오면 안 됩니다. 아예 안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총 빈 게 4개가 있어야 돼. 근데 몇 개 있어요 지금? 2개 남았죠? 4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네. 뒤로 주세요. 하나는 뒤로 주시고 2개를 뒤로 주세요. 자, 이 자료에다가 본문 출처 꼭 써야 됩니다. 글의 종류 아까 알려줬죠. 1번에서 8번까지. 서론, 주제, 본론, 결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론은 해석 쓰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능한 짧게 써요. 칸이 넓다고 해서 이걸 다 채워야 되나? 3줄에서 길어봤자 4줄. 그 정도만 쓰면 됩니다. 그 정도만 쓰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단어 시험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요걸 빠뜨렸네요.
요거. 자, 한번 골라보세요, 다. 이것도 앞으로 숙제로 내겠습니다. 이거는 답을 쓰고 교재에다가 해석을 써오세요. 자, 그러면 고학년의 단어 시험을 시작해야죠.